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두세 번 힘을 주어야 하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짧게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이런 작은 변화가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체중은 그대로인데 힘은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근육을 지키고 되살리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근육 감소증이라는 이름 있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매년 1%에서 3%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육이 줄면 힘은 훨씬 더 빠르게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량이 10% 줄면 근력은 20%에서 3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걷기나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들기 같은 기본 활동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74세 박혜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전까지 30년 넘게 화물차 운전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운전하고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는 일도 척척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점점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잡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 번에 쭉쭉 올라가던 계단인데 이제는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한 정거장 거리를 걷는 것조차 버겁다고 느끼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손자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8살 손자가 안아달라고 했는데 예전처럼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손자 체중이 늘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의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검사 결과 그분의 근육량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0%나 적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 감소가 심각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혜수님은 작은 테스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의자 5회 일어나 앉기 테스트였어요. 처음에는 10초 안에 5번 일어나 앉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손으로 무릎을 짚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신호를 깨닫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2주 차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4주 차에는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장 보러 마트에 다니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손자를 다시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10초 안에 5번 일어나 앉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어렵다면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이 테스트는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팔을 가슴에 깍지 끼고 해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낙상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근육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백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 바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벽돌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양을 채우지 못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68세 최문영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지하상가에서 2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걷고 계단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꽤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영님은 늘 피곤하고 허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어요. 특히 오후가 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무거운 옷걸이를 옮기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아침에는 토스트 한 잔과 커피, 점심에는 김밥이나 라면, 저녁에는 밥과 나물 반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간혹 계란 하나나 두부 조각을 드시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계산해보니 문영님이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은 30g도 되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근육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동량이 많을수록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영님께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 75g을 목표로 잡고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누어 드시도록 했어요.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추가하고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꼭 포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위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음식값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간식으로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니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었어요. 변화는 2주 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줄어들었어요. 3주 차에는 무거운 옷걸이를 옮기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다리가 덜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여유가 생겨 간단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 문영님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표정도 훨씬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게 매출도 늘었다고 하시는데 고객들에게 더 활기차게 응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영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근육량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활력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고 계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의 체중의 1.1을 곱한 수치를 계산해서 하루 단백질 목표량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다음 챕터에서는 근육을 살리는 특별한 단백질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을 더 먹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단백질은 훨씬 다양한 곳에 숨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필요합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와 계란만 고집하기보다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식품들이 근육을 살리는 보물 같은 역할을 할까요? 71세 윤도현님의 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현님은 평생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침은 식빵 한 장에 잼 발라 드시고 점심은 국수나 죽 한 그릇, 저녁도 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근육량 부족 판정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식단을 바꿔야 할지 막막해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기도 부담스럽고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것이 바로 근육을 살리는 5가지 보물 식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80g에 달할 정도로 높아요. 더 중요한 것은 류신 함량도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도연님께는 아침마다 북어채 한 줌을 달걀과 함께 볶아 드시라고 했어요. 달걀의 단백질과 북어채가 만나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것이라 소화 흡수가 쉽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류신 함량이 가장 높아요.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루로 된 것을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냄새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드시면 수면 중에도 근육 합성이 계속됩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콩류 중에서도 단백질과 류신이 특히 풍부해요.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비타민 D까지 풍부해서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특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연님은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1스푼을 넣어 드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꿀을 조금 넣으니 먹을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점심에 고등어구이를 추가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고등어를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다른 생선으로 바꿔가며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렌틸콩을 삶아서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시거나 북어 달걀국을 끓여 드셨어요. 변화는 3주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일어났던 다리 쥐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일도 없어졌습니다. 4주차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예전보다 힘이 덜 들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6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하루에 한두 번씩 의자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렸는데 이제는 한 번에 쑥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장 보러 갈 때도 예전처럼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연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취미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동안 체력이 달려서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높은 산은 아니지만 동네 뒷산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보물 식품을 기억해 주세요.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입니다. 장 보러 가실 때 이 5가지를 기본으로 담으시면 됩니다. 특히 북어채는 달걀과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욱 올라가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좋은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주면 흘러넘치고 조금씩 꾸준히 줘야 식물이 잘 자라죠. 우리 몸이 한 번에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 25g에서 30g 정도입니다. 그보다 많이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거나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루 필요량을 3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유신이 꼭 들어 있어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최대 300까지 높아집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를 놓치면 운동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운동 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66세 김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자님은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8살, 5살 손주 둘을 돌보고 계셨어요. 아침에 손주들 등원시키고 오후에 데리러 가고
저녁에는 놀아주고 재우기까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미자님 자신의 체력이 점점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놀 때도 금세 지쳤고 손주를 업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딸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미자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아프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미자님께 제안한 것이 바로 간단한 홈트레이닝과 단백질 섭취법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낮잠을 자거나 유치원에 간 사이에 집안 계단을 이용한 15분 운동을 하시라고 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를 10번씩 3세트, 그리고 거실에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15개씩 2세트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동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 후 바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자님께는 운동 후 30분 내에 북어 달걀국과 현미밥을 드시라고 했어요. 북어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달걀의 완전 단백질, 그리고 현미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근육 합성의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 후에 뭔가를 먹는 것이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간식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간식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변화는 2주 차부터 나타났습니다. 오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주 차에는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놀 때도 예전보다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4주 차에는 큰 손주를 업고도 계단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5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오후만 되면 소파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서 집까지 10분을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자님이 기뻐하신 것은 손주들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활기차게 놀아준다고 좋아했거든요. 딸도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미자님의 성공 비결은 바로 운동과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을 맞춘 것이었어요. 운동 후 1시간 내에 단백질 25g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니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냉장고에 한 끼 25g 더하기 류신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후에 단백질 식사를 하는 것을 고정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 합성률을 크게 올려줄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하루 황금 식단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하루 황금 식단을 제안해 드립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만들어지고 오메가3가 있어야 염증이 줄어들어 근육 회복이 빨라져요. 칼슘은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영양소가 함께해야 근육과 뼈가 동시에 튼튼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너무 짧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79세 오상준님은 바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활동적으로 사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길을 건널 때 신호가 바뀔까봐 조마조마했던 것입니다. 상준님의 하루 식사를 살펴보니 전형적인 탄수화물 위주 식단이었어요. 아침은 미숫가루나 죽, 점심은 국수나 라면, 저녁은 밥에 김치찌개 정도였습니다. 가끔 생선이나 고기를 드시긴 했지만 양이 너무 적었어요. 무엇보다 단백질이 하루에 40g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준님께 제안한 것이 바로 황금 식단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채울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아침 메뉴는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 그리고 견과류 한 줌입니다. 그릭 요거트에서 20g의 단백질과 칼슘을, 청국장 가루에서
10g의 식물성 단백질과 류신을, 견과류에서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추가하면 칼륨까지 보충됩니다. 점심은 고등어구이와 현미밥, 그리고 나물 반찬입니다. 고등어에서 25g의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를 얻고 현미에서 에너지와 섬유질을 보충해요. 나물 반찬으로는 시금치나 콩나물을 추천하는데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북어 달걀국과 렌틸콩 두부 무침, 그리고 현미밥입니다. 북어와 달걀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렌틸콩에서 추가로 15g의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어요. 두부에서는 이소플라본과 칼슘을 보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이 85g에서 90g 정도 됩니다. 체중 75kg인 상준님께는 딱 적당한 양이었어요. 무엇보다 세 끼에 고르게 분배되어 있어서 흡수율도 최대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상준님은 처음에 이렇게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평생 소식해 오셨던 분이라 갑자기 양이 늘어나니 위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음식값도 만만치 않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차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3주 차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4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뛰어야 했는데 이제는 보통 걸음으로도 여유 있게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준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던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매일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즐거워졌고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손자의 운동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체력이 달려서 응원석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자를 응원하며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거든요. 3개월 후 상준님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당당해지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져서 10살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황금 식단을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적고 성공한 날에는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보기 기본 리스트에 5가지 단백질 식품을 항상 포함시켜 주세요.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되살릴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저장소이자 삶의 활력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우리의 독립성을 유지해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컵을 추가하는 것부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테스트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젊고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 이웃과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